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특위 간사 김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그 미세먼지 특위가 개최되기 전에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님께서 오셔갖고 그 초당적으로 미세먼지 특위에 대한 과제를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환경부 장관이 그 업무보고에 앞서서 모두 말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특위를 국민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7개 소관부처에 6개 부처의 장관님께서 그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차관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익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안 오셨다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에 제50차 동일한 회의에서는 5분의 기재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그 회의, 소위 그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9차 회의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장관 대신에 차관이 참석한 그런 회의입니다. 이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그러면 아까 기재부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첫 번째 특위 회의에 이런 장관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차관님들이 참석했다는 거는 이 정부의 의지가 말과 행동이 다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주관하고 있는 이 중요한 회의에 다른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처에서 잘 들으셨죠? 앞으로 유념하셔서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님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님, 오전에 이 네이버 소위 말해서 실금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인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두산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원자로 건설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두산중공업이 자기들 경영 방향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제 이제 친구들하고 기업 근무하는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들으니까 두산 인프라코어 뭐 주식값이 올라간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은 매각설이 돌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이 두산중공업 측에서 매각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전에 실금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에 지금 저 산자부 차관님 오셨는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뿌리산업진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할 때 이 산자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뿌리 기술이 일본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8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 그렇더라고. 근데 자료를 딱 넘기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게 딱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선박 엔진 주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 근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이제 회사가 이 정부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제 회사가 팔림이 많이 하는 이런 위기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은
뭐 이 미세먼지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 국민 건강을 이야기를 하고 쭉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일 안타깝고 깝깝한 게 아마 산업통상부 같은 거예요. 이건 한편으로는 만들어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줄여야 되고 이런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처럼. 그래서 이윤호 차관님이 오늘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건데 그동안에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그 좀 일관성 없는 행보를 내가 좀 몇 개만 지적을 해볼게요. 작년에 아마 그 기업에 이 이제 그 노석탄 발전소 그다음에 원자력 뭐 발전소 폐쇄한다 이러면서 급전 지시하면서 정부 보상금으로 2천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잘 아는 이야기지만 환경부에서 경유세 인상 추진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지. 그다음에 이제 질소산화물 배출금 부과하려고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왜 산업 쪽 책임이냐 외부 요인이 많다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엊그제 15일 날 긴급 대책으로 뭐 주차장 폐쇄하고 차량 이부제하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50억 들여가지고 대중교통 지원하고 이랬는데 교통량 감소는 1.8%밖에 안 됐다는 거. 그거 지적하니까 16일은 15일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서너 배 더 높았다는데 또 이거 방향 철회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좀 그때그때 미봉적이고 큰 흐름을 못 본다. 제가 여기서 왜 원자력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 원자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기 표 잃는 거고 지지를 다 잃는 건데 누가 원자력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좀 필요악이라는 필요악.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위해서 석탄 발전소 없애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도입하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강력하고 지속적인 그런 전력 공급을 그게 확보할 수 있어요? 풍력 뭐 이런 거 태양광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느냐 이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원전 그 없앤다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물론 원자력 발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산업 경쟁력과 그다음에 이제 이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게 이제 균형 있게 정부 정책이 가야 된다라는 걸 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전기차로 대체하고 이러는데 그 전기 그냥 나옵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건 현실인데 그 이제 화력 발전에서 석탄 빼고 뭐 이러고 나면은 그 올라가는 전기 요금은 누가 다 보다만.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별 고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상충되는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 좀 모든 정책을 논의하는데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두 부처에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위협하는 문제가 됐던 건 오래전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마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작년에 노석탄 화력을 한 달간 셧다운을 과감하게 지시를 하셨고 특히 우리 전 국민이 요구하는 게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된다. 중국에서 50% 가까이 미세먼지가 넘어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으셨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서 국정과제로도 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잘 알고 계실 거고 각 부처별로 대응들도 착실하게 잘 좀 짜고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봐서는 이 고농도 시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 이 비상 저감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좀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처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완해 가셔야겠지만, 하지만 이 고농도시 비상저감 조치로서는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의 이부제만으로,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환경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비상 상황 시, 고농도 시에 민간 차량까지 포함하는 강제 이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돼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공공 부분을 가지고 해서는 이 정말 앞도 보기 힘들고 정말 저녁 날씨 같은 이 심각한 고농도시 상황에서 비상 저감 조치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간에도 강제로 이런 차량 이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그렇게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환경부 장관님 중심이 되셔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고농도시에 이 비상저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들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제가 그 차관님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되게 실망입니다. 우리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한번 볼까요? 산업 부분 38%, 그 다음에 어딥니까 또? 발전 15%, 수송 28%, 전체 국내 배출량의 81%예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보고 우리 차관님 발표하신 거 보십시오.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이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만한 얘기만 써놓으셨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향후 추진 계획도 한번 보세요. 발전 부분, 수송 부분, 특히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38%를 차지하는데 산업계와 친환경 협의체를 운영하여 친환경 투자 확대 및 애로 해결 지원하겠다.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게 뭡니까? 미세먼지 특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있으나 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그 산업 부문에 관련된 대책이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빼고 저희가 기술 개발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세요. 전체 배출량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될 것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의 81%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부 나름대로 하는 것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특히 산업 부분 같은 경우 향후 계획으로 이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 확대하겠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 너무 무성의합니다. 다음 보고 때 정말 좀 제대로 된 계획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체적인 기재부 내용이- 차관님, 예. 우리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죠? 한 15조 정도 걷고 있죠? 근데 그 배분이 교통개선 특별회계가 80%,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15%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일몰이기 때문에 그 작년에 그 경제부총리께서도 이걸 비율을 좀 바꾸는 거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통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좀 남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남은 재원을 이제는 환경 쪽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올 연말에 이 목적세로서 교통환경에너지세가 일몰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좀 대책들이 좀 풍부하게 방안들이 한번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사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사마 의원입니다. 그 며칠 동안 최악의 그 회의, 소위 그 중앙통합방위 회의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9차 회의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장관 대신에 차관이 참석한 그런 회의입니다. 이 중앙통합방위 회의가. 그러면 아까 기재부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첫 번째 특위 회의에 이런 장관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차관님들이 참석했다는 거는 이 정부의 의지가 말과 행동이 다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주관하고 있는 이 중요한 회의에 다른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성희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처에서 잘 들으셨죠? 앞으로 유념하셔서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뿌리 기술이 일본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8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 그렇더라고. 근데 자료를 딱 넘기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게 딱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선박 엔진 주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 근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이제 회사가 이 정부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제 회사가 팔림이 많이 하는 이런 위기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은 뭐 이 미세먼지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 국민 건강을 이야기를 하고 쭉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일 안타깝고 깝깝한 게 아마 산업통상부 같은 거예요. 이건 한편으로는 만들어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줄여야 되고 이런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처는. 그래서 이윤호 차관님이 오늘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건데 그동안에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그 좀 일관성 없는 행보를 내가 좀 몇 개만 지적을 해볼게요. 작년에 아마 그 기업에 이 이제 그 노석탄 발전소 그다음에 원자력 뭐 발전소 폐쇄한다 이러면서 급전 지시하면서 정부 보상금으로 2천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잘 아는 이야기지만 환경부에서 경유세 인상 추진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지. 그다음에 이제 김재경 의원님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환경부 장관님, 오전에 이 네이버 소위 말해서 실금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인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두산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원자로 건설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두산중공업이 자기들 경영 방향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제 이제 친구들하고 기업 근무하는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들으니까 두산 인프라코어 뭐 주식값이 올라간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은 매각설이 돌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이 두산중공업 측에서 매각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전에 실금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에 지금 저 산자부 차관님 오셨는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뿌리산업진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할 때 이 산자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특위 간사 김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그 미세먼지 특위가 개최되기 전에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님께서 오셔갖고 그 소당적으로 미세먼지 특위에 대한 과제를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환경부 장관이 그 업무보고에 앞서서 모두 말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특위를 국민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7개 소관부처에 6개 부처의 장관님께서 그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차관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익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안 오셨다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에 제50차 동일한 회의에서는 5분의 기재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산업을 배출금 부과하려고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왜 산업 쪽 책임이냐, 외부 요인이 많다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엊그제 15일 날 긴급 대책으로 뭐 주차장 폐쇄하고 차량 이부제하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50억 들여가지고 대중교통 지원하고 이랬는데 교통량 감소는 1.8%밖에 안 됐다는 거. 그거 지적하니까 16일은 15일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서너 배 더 높았다는데 또 이거 방향 철회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좀 그때그때 미봉적이고 큰 흐름을 못 본다. 제가 여기서 왜 원자력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 원자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기 표 잃는 거고 지지를 다 잃는 건데 누가 원자력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좀 필요악이라는 필요악.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위해서 석탄 발전소 없애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도입하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강력하고 지속적인 그런 전력 공급을 그게 확보할 수 있어요? 풍력 뭐 이런 거 태양광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느냐 이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원전 그 없앤다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